장원재의 엑스레이입니다. 오늘은 대북 심리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 두 사람이 하반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즉각적으로 휴전선 인근 11군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심리전이죠.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은 온갖 종류의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겠다. 포를 날리겠다. 그 이후로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하는 괴뢰 패당이다.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걸 보니 북한이 아프기는 매우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대북 심리전,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북한은 아마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내를 강요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장병을 향해, 그리고 백령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심지어는 민간인을 향해서 온갖 종류의 도발을 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게 당한 것만큼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명의 창창한 젊은이가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상위 용사가 됐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른바 수령유일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아닌 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장병 2명이 아니라 20명, 200명이 더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김정은은 아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느낀 아픔의 총량만큼을 그대로 돌려주려면 김정은 본인이 왜 무자격자인지, 얼마나 인권 탄압을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왜 후지산 혈통이라고 불려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진실과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아마 북한은 진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남북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방송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한이 상호 간에 휴전선 인근에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각각 반대 진영을 향해서 방송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중단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그러니까 2004년이죠.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라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쪽 확성기의 출력이 훨씬 크고 내용도 다채롭고 무엇보다도 전기 사정이 좋아서 우리 쪽에서 방송한 것은 휴전선 넘어 북한 병사들이 있는 곳까지 굉장히 잘 들렸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 쪽으로 송출하는 것은 출력, 그러니까 스피커의 볼륨도, 소리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흐지부지 푸시시시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북한이 유일하게 우리 쪽으로 소리를 실어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였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방송을 시작하면 우리가 즉각 대응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점이 매우 뼈아팠을 겁니다. 북한 장병들이 대한민국 문화에 중독이 되는 것 견디기 어려웠겠죠.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도 흥얼거리고 대한민국에서 들려주는 스포츠 중계,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팀이 참가해서 국제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나 너무나 궁금한데 북한 매체는 이긴 경기 아니면 중계해주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병사들이 대한민국 방송이 보내주는 정보에 중독이 된다는 것, 이것이 북한 수뇌부로서는 매우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평양발 일기예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알려주는 휴전선 부근의 일기예보를 듣고 북한 장병들이 작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승부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저는 대북 방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대한민국의 드라마, 그리고 대한민국 장병도 열광하는 걸그룹 공연. 어쩌면 북한을 더욱더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이가 제1교포 출신,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차별을 받는 이른바 째포 출신이다. 백두산 줄기가 아니라 후지산 줄기다. 그리고 김정일도 유라, 아명 유라, 그러니까 백두산 미령이 아니라 러시아 하바롭스크 부근에서 태어났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삼을 만한 소재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화해 무드의 확산을 위해 이런 사실을 자꾸 거론하지 맙시다라고 자막을 한번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포를 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피커 양쪽 옆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얼굴을 넣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거다란 비디오로도, 스피커뿐 아니라 대형 화면으로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의 얼굴을 한번 방송을 하는 거죠. 포를 맞으면 일그러진 김씨 3부자의 얼굴을 그대로 북한에 재차 방송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3부자의 얼굴에 포탄을 날려서 그 얼굴들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는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농반 진반으로 해왔던 얘기인데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그 캐도 때, 그러니까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요원들이 북한의 발전소를 지어주러 가서 있었던 일, 이것을 책에서 읽고부터입니다. 북한의 한 관리인이, 고급 관리인이 우리 캐도 관계자를 찾아와서 남측의 한 일꾼이 자기네 체제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수령님을 욕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아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랍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을 정도라죠. 그런데 우리 측 요원은 순간적으로 기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을 뭐라고 욕했는지 한번 알려달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욕을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징계를 하든 남쪽으로 내려보내든 할 게 아니냐.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은 시뻘개지고 아니 욕을 했다면 한 거지. 아니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느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욕을 했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없던 일이 됐다는 거죠. 김씨 3부자의 얼굴을 우리 스피커와 거대 화면 옆에 붙이고 방송을 하고 타격하면 타격당한 모습 그대로 되방송한다는 아이디어 꼭 한번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타격을 하면 또 이런 점도 문제가 될 겁니다. 타격한 원점이 어딘지 100%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경우 선조치 후보고 그리고 원점 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그림, 초상화를 사격 표적으로 쓸 만큼 반인륜적 작태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표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군견으로 하여금 그것을 물어뜯는 훈련을 하고 이런 광경을 영상으로 찍어서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11년 전 대북 방송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중단해야 했던 당시 책임자는 며칠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하던 날의 기분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소리가 북한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을 당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없는 사실을 북한에 방송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장병들에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1군데가 아니라 110군데, 1100군데에서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나아가 대북 대형 화면 방송을 시작하고 통일의 그날까지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